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좀 식상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위를 약간만 확대해 보면 상위 10%의 부자들이 자산의 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50%의 서민들은 자산의 겨우 1%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별 국가 내의 자산 분포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비 편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0%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장 가난한 20%는 불과 1%를 소비할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구가 6천만 명에 불과한 이탈리아가 소모하고 있는 각종 자원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 10억 명이 소모하는 자원보다 2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심화되어 갈까요? 요즘 노란조끼들의 시위로 아주 시끄러운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갈 뿐 개선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케티는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을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상류층, 40%의 중산층, 하위 50%의 하류층입니다.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위 1%를 지배계급이라고 부릅니다. 피케티는 상위 1%의 계급이 부의 절반을 독점해서 나머지 99%의 빈곤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났던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위도 이 1% 대 99%의 양극화 문제로 시작된 시위였습니다.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 모순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은 거시적으로 볼 때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앞선다는 것입니다. 피케티가 과거 300년 동안의 자본주의 경제 성적표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노동소득의 성장률과 같습니다. 피케티가 조사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자본소득의 증가율은 평균 1년에 4 내지 5%인데 노동소득의 증가율은 1 내지 1.5%였습니다. 이 피케티의 주장은 강론에서는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개수만큼은 3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가공한 결과이므로 대단히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3, 4% 정도는 큰 격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증가율은 누적 계수이기 때문에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지수적으로 격차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자산은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산들은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상속됩니다. 정치인이나 유력 가문 출신이라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 못지않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 가문의 출신이라는 무형자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왕조시대의 권력처럼 유무형자산 역시 세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세습 자본가 계층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재벌 2세를 지나서 3세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습 자본주의가 소득 격차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한 원인입니다. 피케티는 이 양극화, 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진소득세와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0% 이상의 초고세율 누진소득세 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특수한 사정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 경제 환경 아래에서 혁명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고율의 누진소득세 제도 시행이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글로벌 자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를 위해서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동하는 자산에다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인 글로벌 자산세는 투기성 외환거래에 과세하자는 토빈세보다도 훨씬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글로벌 자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오늘날 현실에 비춰서는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 수익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와 부동산 임대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로 1,50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증가 속도로는 세계 2위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이에 비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규모는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일수록 상대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아주 가파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의 이자 비용이나 주택의 월세, 상가 임대료 비용은 자본가들에게는 수익이 됩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한 요인입니다. 물론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가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그 임대료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경제 성장률은 2.7%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인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이는 올해가 작년보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일자리 구하기 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의 서민경제가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모든 자영업자의 위기라는 말도 들립니다. 일자리 위기와 이자 부담,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의 축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IMF에서는 2019년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양극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라서 당장에 무슨 절묘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정부와 이 정책 입안자들은 좀 더 정교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서민 경제를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